혹시 당신의 마음이 감옥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나요? 걱정, 의심, 자기 비난이 끝없이 반복되는 메아리치는 공간처럼 말이죠.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되감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며 작은 세부 사항 하나하나까지 몇 번이고 분석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악순환 아닌가요? 이런 생각의 굴레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삶으로부터 단절시키죠. 만약 이 끊임없는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요?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바로 지금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요. 단지 스쳐 지나가는 고요함이 아니라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요. 오늘 저는 시대를 초월한 6가지 불교 가르침을 공유할 겁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실용적인 도구들입니다. 과도한 생각을 멈추고 명료함과 평온함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도록 도울 도구들이죠. 저와 함께 해보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될 겁니다. 끊임없는 혼란 속의 마음에서 벗어나 집중하고 현재에 머무르며 자유로운 마음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까요? 얼룩말 역설. 당신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싶나요? 아니면 약한 마음을 가지고 싶나요? 우린 얼룩말 같은 초식 동물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저 동물은 매일 쫓기며 살 텐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하지만 신경학자 로버트 세포스키에 따르면 의외로 얼룩말은 스트레스로 고통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얼룩말이 사자에게 쫓기는 등의 위기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로 아주 단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일단 위기가 끝나면 얼룩말은 눈앞에 풀을 뜯거나 이리저리 거닐며 그 순간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생태계 서열에서 꽤 낮은 위치에 있었던 우리 조상님들도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눈부신 발전과 안전을 이룩한 오늘날의 사람들은 오히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포식자나 자연재해처럼 단기간에 끝나는 위협이 아닌 시험, 취업, 결혼, 노후 대비처럼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불확실성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세상에서 진짜로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높은 IQ, 뛰어난 인지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스트레스 속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마음의 근육, 마음 근력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어떤 분야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끈기, 회복 탄력성, 동기부여 등 심리적 회복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마음 근력을 키우는 교육이 현대 사회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근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 가르침: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얼마나 자주 과거의 후회에 갇히거나 다음에 무슨 일이 올지 걱정하느라 시간을 보내나요? 우리의 마음은 놀라운 방랑벽이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고 대화를 해부하고 선택에 대해 고뇌하며 뒤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또는 앞으로 나아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거나 결코 오지 않을 도전을 예상하거나 허공에 성을 쌓았다가 재빨리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정신적 시간 여행은 과도한 생각의 주요 원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 이것은 단지 시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삶을 위한 심오한 지시입니다. 진정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단지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입니다. 둘 다 당신 마음의 산물이지 현재의 실체가 아닙니다.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과도한 생각의 폭풍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넓은 바다 위의 배라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지나온 항적을 뒤돌아보거나
저 멀리 수평선을 보려고 애쓴다면 당신은 바로 주변의 물결의 아름다움과 도전을 놓칠 것입니다. 심지어 균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파도, 얼굴에 스치는 바람, 그리고 배의 리듬에 집중할 때 당신은 온전히 현재에 머무르게 됩니다. 두 번째 가르침 생각은 구름과 같다. 집착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우리 마음은 종종 폭풍우 치는 하늘처럼 느껴집니다. 걱정과 의심의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죠. 생각은 소용돌이치고 부딪히고 때로는 결코 맑아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각은 구름처럼 일시적입니다. 그것들은 왔다가 갑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의식을 스쳐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모든 생각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걱정에 연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냇물을 따라 떠내려가는 나무잎을 지켜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각 나무잎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멈추려 하거나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당신의 생각에도 적용해 보세요. 그것들을 관찰하고 존재를 인정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흘러가도록 두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 형성되며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것은 생각을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의 마음 챙김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인식할 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에 얽매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더 큰 걱정으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그것을 관찰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군. 부드럽게 놓아줄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놓아줄 때 당신은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명료함, 평온함, 그리고 긍정적인 통찰력을 위한 정신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 가르침, 과도한 생각은 고통을 낳는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라.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면 더 많은 스트레스만 불러옵니다.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종종 내려놓음에서 옵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발생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해석, 우리의 저항, 상황이 다르기를 바라는 우리의 욕구, 바로 거기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이제 그것을 놓아줄 때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현명하게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 당신의 행동, 태도, 관점에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당신이 좌우할 수 없는 결과를 조작하려는 엄청난 정신적 부담을 덜어내세요. 어떤 사람이 커다란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리려 애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치고 좌절하며 완전히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노력을 지켜보던 현명한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바위를 왜 미는가? 놓아주면 길이 명확해질 것이다. 때로는 항복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당신의 귀중한 정신, 에너지를 아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통제에 대한 환상을 놓아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마음 챙김을 연습하라. 호흡에 자신을 고정시켜라. 마음이 압도될 때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종종 우리는 과도한 생각으로 풀려고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재 순간의 닻은 바로 당신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항상 그곳에 있고 항상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마음이 빠르게 움직일 때 단순히 호흡으로 돌아가세요. 깊이 들이쉬세요. 폐를 가득 채우는 공기를 느껴보세요.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내쉬는 숨마다 긴장을 풀어줍니다. 각각의 호흡은 당신을 현재로 다시 데려옵니다. 이것은 생각의 혼돈에서 벗어나 삶 자체의 꾸준한 리듬으로 주의를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돌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호흡도 고요하다. 반대로 호흡이 고요하면 마음도 그 뒤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모든 생각을 마음에서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 없이 생각들을 관찰하고 호흡과 같은 닻에 주의를 부드럽게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과도한 생각의 끝없는 고리를 멈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몇 번의 의식적인 호흡만으로도 정신 상태를 재설정하고 평온의 물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5번째 가르침 단순함은 자유다. 불필요한 걱정으로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산만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과도한 생각 속에 쉽게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소유물, 책임, 그리고 가장 해로운 것은 불필요한 걱정들을 쌓아갑니다. 더 많은 복잡성이 더 많은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믿으며 외부적인 행복의 지표를 쫓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종종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바로 길이다. 이 급진적인 생각은 행복이 충분한 것을 쌓거나 충분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여정 그 자체, 현재 순간, 꾸밈없는 존재의 경험 속에서 발견됩니다. 과도한 생각은 복잡성과 추측을 통해 번성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 곳에서 문제를 찾거나 작은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 부풀리려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삶을 단순화함으로써 당신은 정신적 혼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물리적 공간을 정리하고 약속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며 결정적으로는 생각 과정을 단순화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생각이 정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다면 부드럽게 놓아주세요.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하거나 반드시 통제해야 하거나 반드시 걱정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들의 수를 줄 때 당신은 엄청난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덜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면 자유는 외부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면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6번째 가르침, 무상우장을 믿어라. 당신의 고난조차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무상야네케. 우리의 걱정,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문제의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감정이 오르내리며 심지어 산도 수천 년에 걸쳐 침식되듯이 말입니다.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오하게 해방적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어려운 시기도 지나갈 것임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생각의 소용돌이에 갇힐 때 종종 문제가 영원할 것처럼 불안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무상을 인식하는 것은 가장 압도적인 생각과 감정조차도 단지 지나가는 것임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바다에서 강한 파도를 관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솟아오르고 정점에 달했다가 필연적으로 부서져 바다로 다시 스며듭니다. 당신의 걱정은 그 파도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힘을 모으고 거대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물러날 것입니다. 과도한 생각은 영속성이라는 환상 문제가 항상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통해 번성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때,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과도한 생각의 굴레는 느슨해집니다. 이러한 이해는 수용, 인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심오한 평화를 촉진합니다. 변화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당신의 가장 깊은 고난조차도 삶의 무상한 춤의 일부일 뿐임을 믿으세요. 마음에 숨겨진 초능력, 당신의 뇌와 내적 모델, 비둘기를 보면 새로운 물체를 탐구할 때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관찰합니다.
양쪽 눈의 정보가 각각의 뇌 반구에만 머물기 때문에 서로 다른 뇌 반구에 정보를 전달해 더 넓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은 뇌가 만든 열화된 세상의 복사본, 즉 내적 모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뇌는 받아들인 정보를 과거 경험과 비교하며 해석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눈과 시상을 연결하는 신경다발보다 시상과 시각 피지를 연결하는 신경다발이 10배나 더 많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는 외부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뇌가 만든 가상 세계를 더 많이 참조하면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뇌가 만들어낸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상대의 말을 예측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결국 대화는 상대와의 대화이면서도 동시에 나와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말이나 시선이 나를 규정하는 것 같지만 실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내 예측이 곧 나 자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부정적으로 보면 자연히 나 자신도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내가 만든 내적 모델, 환상입니다. 예를 들어 콧등을 손가락으로 만질 때 촉각이 닿는 시간은 다르지만 뇌는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지금 내가 콧등을 만지고 있다는 동시성의 환상을 창조합니다. 이렇듯 뇌는 늘 조각난 정보를 나름의 이야기로 엮어내고 그 이야기가 곧 나의 현실이 됩니다. 즉, 우리는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한 이야기대로 산다는 말은 인문학적 은유가 아니라 신경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망상과 현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망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유되는 환상은 현실이 되고 공유되지 않으면 망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을 잘 때 망상 활성계라는 뇌 부위가 꿈을 꿀 때와 같은 40G의 진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꿈 속에서 우리는 현실처럼 느끼지만 정보 해석에 오차가 생겨도 이를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괴물이 다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그걸 그럴 수도 있지 하며 그냥 받아들이죠. 그렇다면 현실과 꿈의 차이는 모델을 수정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즉, 현실이란 내적 모델이 실시간으로 수정되는 꿈에 가까운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100%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우리 뇌가 해석한 세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서 다른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는 힘, 곧 마음 근력을 갖게 됩니다. 마음 근력을 키우는 내면 소통. 이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내면 소통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모든 상호작용은 곧 나와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진짜 성장은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비유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 자아는 유튜브 알고리즘과도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경험 자아입니다. 이전에 봤던 영상들로 구성된 추천 리스트는 기억 자아입니다. 우린 이 기억 자아를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를 형성하는 알고리즘일 뿐입니다. 그런데 계정을 새로 만들면 어떨까요? 전혀 다른 추천이 뜨고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도 새로운 선택이 가능하다는 자각, 즉 배경 자아가 존재합니다. 이 배경 자아를 인식하는 것,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차리는 것, 바로 그 자각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면 소통은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수천 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은 찰나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내가 겪는 모든 감정과 상황도 사실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알아차릴 때 우리는 마음,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책 내면 소통에는 이런 내면 소통과 마음, 근력 수행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 몸에서 뇌로 보내는 내부 감각, 자기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느끼는 고유 감각,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제3자처럼 바라보는 감각,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을 다시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두려움, 걱정, 부정적인 감정은 모두 내 머릿속에 작고 겁 많은 분홍색 덩어리, 즉 뇌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그 환상에서 깨어나 다른 꿈을 선택하는 힘, 바로 그것이 마음 근력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길, 앞으로 나아가기. 이제 6가지 불교 가르침과 마음의 작용에 대한 통찰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는 실천할 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지식은 첫걸음일 뿐이며 진정한 변화는 적용에서 일어납니다. 현재 순간을 포용하세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세요. 호흡을 느끼고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현재 활동에 온전히 몰입하세요. 불필요한 생각은 놓아주세요. 생각을 지나가는 구름이나 떠다니는 나무잎처럼 다루세요. 판단 없이 관찰하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모든 정신적 구조를 쫓거나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삶을 단순화하세요. 정신적, 육체적 혼란을 줄이세요. 당신의 평화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렇지 않은 것은 놓아주세요. 행복은 축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함에 대한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무상우장을 믿으세요. 당신의 고난과 걱정을 포함한 모든 것이 일시적임을 이해하세요. 이러한 관점은 수용과 회복 탄력성을 길러줍니다. 당신의 뇌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고통과 심오한 평화를 모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내심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당신은 뇌를 훈련시켜 평온함, 명료함, 그리고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과도한 생각이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날도 있겠지만 이제 당신은 효과적으로 대응할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이 지혜를 필요로 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함께 마음 챙김과 내면의 평화를 향한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요. 당신의 고요한 마음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현재에 머무르세요. 평화롭게 지내세요. 그리고 매 순간 평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